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개설된 관광자원 해설론 2주차 강의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동영상은 3개로 나누어져 올립니다. 네, 동영상 촬영 중에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어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중에 재난안전 문자가 오게 되면 동영상 촬영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퍼즈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부에 문의했는데 그거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1학년 관광학 개론을 촬영해서 하는데 유달리 재난 문자가 많이 와서 동영상이 처음에 2개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이 3개로 나누어져 올려져 있습니다. 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했는데 원칙적으로 제 기준으로 촬영 시작 후 5분 이내에 멈춰지면 재촬영을 하고요. 5분이 넘어간 분량을 하면 그때는 나누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원 관광학 개론의 경우는 5개의 동영상을 올려졌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불만사항이라기보다는 바람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학기 모의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색해 보니까 편집을 하면 되는데 그 편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고 올리는 게 또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는 1, 2, 3, 4주차까지 동영상 강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9월 3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오전에 출근을 일찍 했죠. 8시까지 출근을 해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출근을 했는데 또 어제 태풍 마이삭이 오는 바람에 뭐 어디가 막혔다 뚫렸다 계속해서 그게 재난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오전은 아예 포기를 하고 책을 읽고 있다가 지금 오후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지금 재난 문자가 뜸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동영상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고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교재요. 관광자원 해설론. 그래서 저는 여러분 2학년들이니까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따로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읽어가면서 교재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으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교재 구입은 인터파크를 하든지 뭐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요. 학교 구내서점에는 출판사 연락을 해서 일단은 책을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구내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분들은 구내서점에서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교재 입시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교재가 없으면 수업은 들을 수 있으나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도 학교에서 또 공문이 왔는데 뭐 출석 전자출결로 출석 체크를 하라고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 학기 해보니까 수강 정정 전후에 인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주차까지 2주차까지는 9월 18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정정이 끝난 후 3주차 강의부터는 그주 금요일까지로 리포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지난 강좌에서 리포트를 하신 분들은 벌써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포트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거는 출석 확인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이 불허하죠. 오늘 현재 확진자는 190 몇 명인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빛이 보입니다만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 고문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학교에 오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안 하고 계속 된다는 전제하에 교수 입장에서 가장 힘든 문제,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수긍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성적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부과하는 것은 출석 체크용, 그래서 출석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본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리포트 출석 갖고만 하겠죠. 그러니까 추후에 저한테 늦게 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됐고요. 됐습니다. 오늘은 관광 자원 해설론입니다. 그리고 성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별다른 지침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어느 대학인지는 안 나왔는데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에는 성적을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그 학교 교무처장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학기에는 대학 본부도 어수선하니까 성적을 패스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A 플러스 비율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여러분들은 전공하는 학생들은 탁구생들 아니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A 플러스 비율을 15%로 하고 A를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하는 게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거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업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 게스트로 펭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방탄소년단을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걔들도 바빠서 못 올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쇼를 하면서 합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강의실에서 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문답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훨씬 효과는 크나 이 원맨쇼에서는 그런 재미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요약을 하면 관광자원 해설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팀 프로젝트가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강의 운영 규정, 그건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에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대면 수업을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조원을 짜고 말고 조원을 구성하는데 일부 약간의 다소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럽고 다소 혼선이 있었죠.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런 혼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합니다. 조별 인원은 아직 수강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명 내지 6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5명으로 할 겁니까? 6명으로 할 겁니까는 수강 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강 정정이 돼도 조금 한 1, 2주가량은 또 복학생이 또 오고요.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확정이 통보가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조를 짜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해설은 지난 학기 탁과에서 오신 분들은 지난 학기에 지금 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저하고 관광 자원의 이해인가요? 하여튼 자원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탁과생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가실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계셔서 됐고, 자, 그 시간에 첨성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첨성대는
하늘을 보는 천문대인데 천문대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서 첨성대 안에 들어가면 그 꼭대기를 통해서 별을 보는 거다. 중간에 창문이 있는데 그거로 거기가 출입구다. 그러면서 2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뭐냐? 1년에 24절기를 예측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해설은 개인적으로 안범용 교수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걸 했는지,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여태까지 정설로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첨성대 안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했다. 별자리를 관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아직 정설로 인정은 받지 않습니다만 스웨덴 왕립 천문학회에서는 첨성대가 있는 곳이 주위가 연못이었다.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연못에 별이 다 비치죠. 그걸 보고 관측을 했다. 요즘 여러분 세대에서는 별자리를 보기도 쉽지 않죠. 시골에 가지 않으면. 그러나 그 세대는 공기도 깨끗하니까 그 별자리가 그대로 호수에 투영이 돼서 그걸 보고 관측을 했다라는 스웨덴 왕립 천문학회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거는 정설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못 들었으면 지금 들은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원 해설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서 딱히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하고 교재에 줄을 쳐드리기 때문에 자원 해설이요. 해설이라는 건 뭐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뭐 관광을 할 때도 여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 훨씬 이해가 쉽죠. 쉽게 말하면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봅시다. 미술관에서 가서 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그때 한번 갔던 것 같네요. 부산에 숙제로 한다고 미술관 관람하기 뭐 그런 숙제가 있어서 그참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미술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딱히 왜 좋은지, 왜 저게 멋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미술 같은데 가서 보면 멀리서 이렇게 와 저기 그림 와 그리고 또 가까이 가서 이야 하시는 분들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저 사람은 사이코다. 뭘 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 인물이라든지 정미라든지 그런 그림, 우와 진짜 잘 그렸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미술관 다녀오기 같은 숙제는 아직도 있네 하면서 투덜투덜 아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투덜투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넥타이 매신 분이 쫙 설명을 하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궁금해서 따라가 봤죠.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는 도슨트라고 그러죠. 도슨트.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무식하다는 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게 됐어요. 한 3작품 정도 따라다녔던 것 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은 그림을 가지고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재료, 또 이러한 색깔이 나온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세계 서양 명화 보기, 뭐 미술관에서 뭐 찾아보기 그런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식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어요. 그게 해설 설명입니다. 그러면 관광에서는, 여행지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 없을까? 있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첨성대도 우리가 가면 들어가서 첨성대 보고 나오는데 길어야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요런 사진 한 장 찍죠. 여기에 첨성대 세워놓는 거. 됐어? 됐어? 아니 좀 더 멀리 위로 아래로 그거 하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 입장료 더럽게 비싸네. 그 얘기하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죠. 제가 그 우리 아들이었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임이 있었어요. 그 동네, 전 그땐 개금에 살았는데, 개금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그 엄마들 모임이 있어갖고 5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뭐 무리 지역 사회 뭐 그런 과목에서 다음번에 경주가 나오는데 이번에 여행 가는 거 애들 데리고 경주나 갔다 옵시다. 그러면서 어떤 엄마가 그거 안 교수님 소연이 아빠가 조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뭐 내 전공이 그것도 아닌데. 제 전공은 자원 해설은 아니죠. 관광 자원에 대한 거였지. 해설에 눈을 뜬 건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사회책 보고 그다음에 자원 해설에 관한 걸 쫙 그 경복궁이 아니라 경주 불국사, 그다음에 또 뭐였죠? 포석정, 또 뭐 황룡사, 분황사 석탑 뭐 그런 걸 하는 거였어요. 또 석가탑, 다보탑. 그래서 이런 메가폰 같은 거 하나 들고 자 따라와라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부터 가가지고 불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석가탑, 다보탑 그 얘기, 석가탑은 뭐 남성적이고 다보탑은 여성적이고 그러면서 그때 10원짜리 동전인가요? 그 한 개씩 나눠줬죠. 반짝반짝 하는 걸로. 그 모임에 이제 아빠 하나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라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새 동전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고요. 반응은 좋더라고요. 신기한 건 나는 우리 모임만 갖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새 우리 모임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제가 가장 저한테 그날의 여행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포석정이었어요. 포석정에 갔는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뒤져도 포석정에 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신라의 마지막 뭐 경동왕인가 경혜왕인가 경혜왕인가가 신하들하고 술판 벌이다가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포석정에서 술잔 띄면서 시집고 술 먹다가 나라를 뺏겼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겠더라고요. 난감했죠. 그래서 은근히 이제 미리 밑밥을 깔았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그냥 보지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집인가 뭔가 그런 거 있었어요. 저분들한테 부탁하자. 그래갖고 그럽시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갖고 5가족인가 1가족 등 4명, 20명이 쫙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여자분이셨는데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이 포석정은요 하면서 쫙 조곤조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하고 한 3분 지나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 때문에 갔는데 아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저쪽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한 2분 지나니까 엄마들이 가죠. 엄마들이 없어져요. 가갖고 이 새끼야 네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왜 설명을 안 들어? 애들은 하면서 또 그 앞에 끌려왔죠. 애들을 갖다 놓고 엄마들은 또 쭉 가요. 그래서 애꿎은 아빠 5명만 그냥 하고 10분 정도 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도저히 분위기상 못 견디겠어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설명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그 시간이 있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좀 끝내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시죠. 여기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포석정을 제대로 보시려면요 적어도 4시간은 보셔야 돼요. 속으로 이걸 보는데 무슨 4시간씩 걸리냐 하고 이걸 바락바락 가지고 나왔죠. 나오니까 전부 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분황사 모전석탑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것도 뭐 특별하게 부서지고 시멘트로 일제시대에 조금 보수한 거 말고, 그래서 저기 문화유산 해설사 얘기를 하니까 전원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영주 부석사를 가야 되는, 당일로 가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가는 이유는 현장에서 관광자원 해설가들이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보고, 뭐가 문제인가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게끔 하는 건데, 아마 그 현장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세상이 급변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현재 관광자원 해설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몇 년 전부터는 인문학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유럽 인문학 기행 뭐 그러면서 유럽에 가면서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대학원에 계시는 학생 중에 하나가 여행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여행사를 하시는데 매년 여행을 가는 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제를 갖고 여행을 한대요. 유럽 와인 투어 그러면 그 해에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와인 생산지를 중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요구를 한대요. 와인 전공한 대학원생이나 뭐 전문가를 반드시 동반을 할 것. 그래서 굉장히 단가가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여행 그 팀들이 가는 단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요. 그러니까 미술을 할 때는 미술 전공한 사람, 음악을 할 때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 여기는 뭐 바흐가 뭐 커피를 마시던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반응은 되게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 그게 붐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인문학 기행 뭐 그런 거인데, 자, 그런 게 해설이거든요. 그 해설을 곁들인 여행과 그렇지 않은 여행은 얘기가 다르죠. 프랑스 에펠탑은 이게 에펠탑이구나. 근데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에펠탑을 할 때 프랑스라든가 많은 그 미술 건축 쪽에서는 비난을 했죠. 저거 흉물스럽게 파리를 망쳐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유산이 됐죠. 그 얘기를 하면 또 1시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졌어요. 1시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간을 보면서 어쨌든 25분에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볼게요. 해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해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행 산업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8월 그 광복절 연휴에서 놀러 갔다 온 사람들, 물론 광화문 그 사태도 크지만 거기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관광산업의 구조가 바뀌겠지요. 여행사 같은 경우 단순히 뭐 비행기 좌석이라든가 호텔 예약 뭐 그런 거 하고 뭐 가이드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 세대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인터넷 보고 하는. 그러면 기존의 여행사가 하던 형태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그 여행사는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 그 안에서 형태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관광산업은 영원히 간다. 계속해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광산업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해설이다. 자원해설에 관한 건 설명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좀 더 뭔가 재미를 더 주기 위한 거다. 여행업이 계속되고 관광업이 계속되지만 요렇게 재미를 주는 요소는 영원히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원해설 분야는 제가 사실은 정년퇴직하고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광자원해설이에요.
요즘은 조금 딴 거에 눈을 떠갖고 조금 딴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 여행. 과거에 우리 아들 팀을 가지고 했다면 그때 결과를 보면 사회는 전부 다 만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엄마들끼리 얘기로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중요한 게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초등, 중등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고딩은요. 고딩은 바빠요. 대한민국 이 교육 시스템에서 고딩은 앞으로도 그것도 바뀌어야 하지만 바뀌기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구상 중이에요, 여전히.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해서 관광자원 해설론 자해 2.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2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